네, 안녕하십니까. 5월 모의고사에 대한 부동산 세법 해설하는 이태호입니다. 먼저 이 사회 모의고사에 대한 이유로서 총평해드리면 최고로 어려운 문제, 극상 문제를 뺀, 세 문제를 뺀 나머지에 대한 내용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평이한 내용의 문제로서 키드 하나만 알고 있으면 거의 문제 풀리게 되죠. 이 내용으로서 한번 해설해 드릴게요. 25번 문제 보죠.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를 빼냅시다. 물음표 앞에 익숙한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표준세율 익숙하죠. 표준세율 되고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 키 잡아냈네요. 취득세 표준세율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이유로서 문제니까 여기서 이론적 내용을 살펴드리죠. 취득세 표준세율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제일 먼저 1000분의 20을 미리 외워두고 분자 숫자로서 38장땡 그랬죠. 3 하면 상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속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이외는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유상 농지는 장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이외는 땡이니까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으로서 유상 농지 이외는 1000분의 40 되겠죠. 그리고 팔보채라고 또 연상했죠. 보전, 원시 취득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그리고 무상,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 독립이다 라는 이유로서 광복절로 연상하시라겠죠. 광복절 8월 15일. 증여 나오면서 비영리 사업자가 연결되어 있다면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단순하게 증여만 나왔다면 그때는 15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5. 그리고 주택을 사라고 부축했다. 사라고 유상 단어와 무엇을 주택을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가 둘 다 있으면 그때는 취득가액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때는 원3로 외우셔야겠죠. 원3. 취득가액이 6억 이하였다면 원 1000분의 10. 9억 초과했다면 3 1000분의 30. 이 내용을 이제 문제에다가 대입시켜봐요. 대입시켜봤더니 기억에서 상속 농지 이외 그러면 3,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맞네요. 그리고 니은에서 분할 나왔죠. 분할 나오면서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3분 된다.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3 맞고요. 그리고 디귿에서 유상 나오면서 농지, 유상 농지니까 3, 8, 장 10이죠.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0 맞고요. 그리고 니을에서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 여기서 상속 외 무상이니까 증여 말하죠.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 있죠. 그러면 광복절에서 8월 15일에서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다 맞네요. 다 맞으니까 답은 여기에서 5번 되겠죠. 26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26번에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또 빼보죠. 익숙한 글자 등록 면허세 옳은 것. 이 내용은 포괄적 내용의 문제예요. 포괄적 내용의 문제들은 각기 산다. 1, 2, 3, 4, 5마다 문제 키 잡고 문제 푸는 것이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또 문제 키 잡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는자랄지 은 앞에 있는 글자 아니면
맞춤표 앞에 있는 글자가 문제의 키의 80%, 그리고 개별적 문제의 키 있는 게 20%입니다. 이 개별적 문제 키에 대한 내용은 문제 군데군데 해서 풀어드릴게요. 먼저 1번 봅시다.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납세 의무는, 자 보니까 는자 앞에, 자 는 앞에 납세 의무.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내용의 문제예요. 자 여기서 이론적 내용을 설명해 줄게요. 등록면허세 이러면 세자 앞에가 등록이죠. 등록 행위를 갖췄다면 등록면허세를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에서는 등록의 뜻이 적어져요. 이 등록의 뜻은 재산권 및 기타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적어지는데 이 내용을 알고 문제를 풀면요 문제가 안 풀려. 왜? 너무 길게 해왔거든요.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간결하게 요 등록에 대한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잉크를 묻힌 경우도 하시면 돼요. 잉크를 묻힌 경우니까 잉크에 적어진 내용대로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류에 적어진 내용대로 과세하는 것이니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서류에 누가 기록되겠는가를 살펴보고 서류에 기록된 자가 납세 의무자인 등록한 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에 따라서 볼 때에 여기에서 갑의 명의로 등기했죠. 갑의 명의로 등기했으니까 서류에 기록된 자는 누구? 당연히 갑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을에게 있다? 틀렸잖아요. 1번 틀렸고요. 그리고 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 내용까지 전부 다 해드릴게요. 문장에서 땡땡 곤 나와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땡땡 곤자다 하시면 돼요. 얘가 저당권 그러면요. 납세 의무자는 저당권자. 지역권 했으면요. 지역권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저당권, 말소, 땡땡권 나오면서 말소 나왔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이익을 받은 자로서 설정자인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채권자 대위 이 말이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그 말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는 전부 다 풀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2번 갑시다. 등록하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 자 여기서 개별적 문제 키 나왔네요.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 얘가 개별적 문제 키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해석해 보죠. 해석해 볼 때 여기서 등록이란 말은 등록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등록하러 가서 납부했다고 하였으면 신고한 것과 똑같은 효과니까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신고한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된다? 틀렸죠. 가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에서 상속으로서 등기에 대한 세율. 자 여기서 등록면허세에서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취득세에 배웠던 것을 상기하면 돼요. 취득세에서 배웠을 때 38장땡, 광복절 8월 15일 그리고 또 팔보채 이걸 상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에서 취득세 표준세율의 문제였으면 1000분의 20을 더하는 거고요. 등록면허세 문제였으면 거기서 큰 거 하시면 돼요. 상속일 때 큰 거는 8이죠. 1000분의 8 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23 틀렸죠. 1000분의 8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또 다시 얘가 유상이었다고 하면 큰 건 장땡땡이죠. 1000분의 20 됩니다. 팔보채 보전 등기는 1000분의 8. 증여
1000이었다면 큰 거니까 1000분의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4번 갑시다. 4번에서 등록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맞춤표 앞 보니까 신고하고 납부. 이 문제 키는 신고 납부. 포인트는 등록 나오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등록하러 가는 거니까 뒤에서 있을 말은요. 등록한 후다, 하기 전이다. 당연히 하기 전이겠죠.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맞죠? 4번이 맞는 문장으로서 답 되겠네요. 그리고 5번 봅시다. 5번에 대한 내용도 키 하나 있어요. 먼저 이론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면 문장에서 대도시 이 말 나왔으면 등록면허세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3배 중과합니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중과 제업종은 중과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중과 제업종에 대한 내용이 기본서 보시면 아시겠으나 거의 37개 나와져요.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예전에 사용했던 말을 대입시켜서 생각하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도시형 업종에 대한 중과 제업종에 대한 내용은 도시형 업종을 말하고 있는 거죠. 도시형 업종은 어떤 도시든지 꼭 있어야 될 업종이에요. 어떤 도시인지 꼭 입사할 업종까지는 중과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서 은행 어때요? 은행 어떤 도시인지 꼭 있어야죠. 이랬을 때 대도시에 은행이 있을 때 중과한다 그러면 은행이 대도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은 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문장에서 볼 때에 대도시 이렇게 나오고 뒤에가 은행 이란 단어가 있으면 끝말은 중과하지 않는다. 대도시 내 넣으면서 은행 단어가 없이 있다면 그때는 중과한다. 이러면 됩니다. 이제 글자 찾기 합시다.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좀 보니까 은행업 나왔네요. 그리고 뒤에 쭉 가니까 대도시 나왔죠. 그럼 대도시와 은행과 연결됐으니까 끝말은 중과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표준세율의 3배로서 중과한다 틀렸죠. 이런 것서 5번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26번에서 답은 4번 되고요. 27번으로 넘어갑시다. 27번에서 자 먼저 문제의 키를 잡기 위해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내보죠. 익숙한 글자 세율, 또 앞에서 과세 표준, 세금은 취득세. 자, 이 27번 문제는 방향이 두 방향이 나요. 한 방향은 취득세 세율 방향, 또 한 방향은 취득세 과세 표준 방향으로서 두 방향을 물어본 내용의 문제라는 걸 알고 선다 갑시다. 먼저 선다 1번. 은자 앞에 취득세 과세 표준. 1번은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내용의 문제네요. 취득 당시 가액을 한다. 지방세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가액자 붙여요. 취득세는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가액, 등록면허세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 당시 가액,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은요. 세자 앞에가 재산이니까 재산가액 나오죠. 여기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취득 당시 가액 맞죠? 그리고 연부취득, 연부취득이란 말은 연 단위로 돈 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 단위로 돈 준 금액에 대해서 매해 지급되는 금액 나오죠. 연부취득은 매해 지급되는 금액,
이 매해 지급되는 금액이 연 단위로 돈 준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 연부, 취득 이렇게 나왔을 때 연부금 총액 그러면요. 연 단위로 돈 준 금액 아니죠? 틀린 겁니다. 그 내용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2번에서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경우,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한 경우란 말은 증축을 말합니다. 증축된 경우는 증가된 부분이 처음 취득이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으로서 세율은 1000분의 28 적용된다. 라는으로서 2번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3번 봅시다. 3번에서 이거 키단에 있어요. 3번 키로서는 환매, 얘가 키죠. 뒤에서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이런 글자는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으니까 여기까지 읽을 필요 없고 환매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환에 대한 내용이 다시 환. 요 매자가 구입할 매. 그럼 다시 구입하게 되면 재산의 변화가 없죠. 재산 변화가 없다는 것은요. 재산 증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증가의 세율을 빼면 됩니다. 재산 증가의 세율이 중과 기준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는 거죠. 그런데 문장을 쭉 가보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다? 틀렸네요. 합이 아니라 뺀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3번에 대한 이 틀린 것으로서 답 되겠네요. 4번 민법 나오면서 이혼 시 재산 분할. 자, 여기서 보니까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재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재산 증가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세율 물어볼 때는 재산 증가적 세율을 빼면 됩니다. 재산 증가 세율이 방금 말씀드렸던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하면 되겠죠. 뒤로 쭉 가보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한다. 맞죠? 4번에 대한 내용 맞는 문장 되는 거고요. 그리고 5번 갑시다. 5번에 대한 내용은 키단에 있어요. 먼저 읽어드리면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키가 뭐냐? 가감할 수 있다. 더할 가자, 뺄 감자, 더했다가 뺐다 한다. 고무줄 보세요. 고무줄은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으니까 탄력적 그러죠. 이제 문장에서 가감할 수 이 말이 있으면 이 내용은 탄력 세율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두 개만 기억하세요. 탄력 세율은 범위에 대해서 표준세율의 50%, 또 하나는 해당 연도만 적용. 요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작년에서 두 번이나 문제 나왔죠. 자, 거기에서 보니까 표준세율의 50% 범위 맞죠? 라면서 5번 맞는 문장 됩니다. 이제 28번 문제 가죠. 먼저 문제의 키를 잡기 위해서 물음표 앞에 대한 내용을 보겠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극상 문제예요. 극상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틀리시면 됩니다. 해설 안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29번 가죠. 29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먼저 문제의 키를 잡기 위해서 물음표 앞을 봅시다. 물음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납세 의무자. 문제 키 잡았죠? 해당된 세금은 취득세.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찾아라 라는 내용의 문제. 먼저 1번 보죠. 1번 보니까 설립시 나왔죠. 설립시 이 글자 보자마자 막바로 끝만 가세요. 설립시에 대한 내용은 과점 주주 아닌 경우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설립시 과점 주주여도 과세하지 않죠.
그래서 문장에서 설립시란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끝말 가보니까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1번 틀렸고요. 2번 갑시다. 2번도 읽어볼 때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 나왔죠. 그러면서 뒤에서 채무로 끝났어요. 그러면 빚 갚은 거니까 유상취득으로서 과세. 또다시 부담부 증여 나왔는데 채무 외 나머지 나왔어요. 그때에 대한 내용 증여 취득으로서 과세입니다. 이 내용 알고 뒤로 쭉 가보니까 채무액으로 끝났죠. 그럼 끝말은요? 유상취득. 2번은 맞는 문장으로서 답 되겠네요. 3번도 키 단어 있어요. 문제의 지문이 엄청나게 길었으나 키 단어 있죠. 문장을 쭉 가볼 때 설비 이 말 나오고 하나가 되어 이렇게 연결되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 있을 말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소유자 있으면 돼요.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봅시다. 뒤에 보니까 가설 한자다 틀렸죠. 가설 한자는 누가 가설하냐? 설치하냐? 임차인이 합니다. 소유자 아니죠. 그러면서 이건 틀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문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설비 나오고 하나가 되어 나온다면 끝에 있을 말은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있으면 되겠죠. 3번 틀렸고요. 그리고 4번에서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하지 아니한 했으니까 미등기죠. 자, 이 내용을 또 이론적으로서 설명을 드리면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은 사실과세입니다. 사실과세란 말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으면 그 세금을 등기된 경우도 징수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도 과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취득세 하면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 행위를 갖췄다면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도 과세. 취득 행위를 갖췄다면 등기된 경우도 과세라는 이유로서 사실과세예요. 그리고 시험은 총괄적 세금으로서 나오니까 총괄적으로 기억하셔야겠죠. 그 내용은 한손 노트에 적어져 있어요. 한손 노트에서 이렇게 나오죠. 등록 면허세를 제한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란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과세. 등록 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면 사실에 따른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그 밑에 한손 노트 보시면 주의라고 적어졌을 거예요. 그 주의에 대해서 글자가 엄청나게 많이 적어지는데 거기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재산세,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이 말이 있으면 공부에 따른다. 이제 반대로 재산세,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이 말이 없으면 그때는 사실에 따른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이 내용 알고 문제하고 대입시켜 보니까 여기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기 나왔죠. 미등기 나왔고 등록면허세 문제가 아니니까 끝말은요.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라니로서 4번도 틀렸네요. 그리고 5번 갑시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자,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는 재산의 증가력의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여기는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니까 취득으로서 과세해야 되는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그러면서 29번에서 5번 내용 틀렸고요. 이때 답에 대한 내용은 2번 되겠네요. 30번 문제 보는데 30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 최극상의 문제입니다. 최극상의 문제는 틀려준 게 좋아요. 지금부터 틀린 연습도 해봅시다. 풀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31번 문제 보죠. 31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를 빼봅시다.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양도, 옳은 것,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이제 문제 키로서 양도의 뜻은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것이 양도의 뜻입니다.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글자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간결한 글자 두 글자로 아세요. 팔다. 문장을 보니까 팔다에 대한 내용이었으면 양도다 합니다. 자, 팔다 한번 해볼까요?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팔다죠? 양도입니다. 또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이것도 팔다예요.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교환. 교환도 양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빚값 받다. 돈 대신 빚값 받다. 이것도 대가성 있는 거로서 팔다입니다. 이게 뭐냐? 대물 변제. 빚 갚다 나오면 유상거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 알면서 이제 세부적 내용까지 같이 가보죠. 문제 1번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 충당. 보류지 충당에 대한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되는 거죠. 또 더불어서 알아야 될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환지 처분 이 말 나왔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이것도 도시개발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제 환지 처분 이 말 나온다 그랬지? 보류지 충당 이 글자 나왔으면 끝말은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에서 부담부 증여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채무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유상거래로서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거기에서 2번 되겠죠. 3번 키 있어요. 매매 원인 무효소 이 말 나왔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소 재판 판결에 의해서 매매했던 원인이 법을 어겼음으로써 무효가 됩니다. 법 어겨서 무효가 됐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옴으로써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양도가 아니죠. 그래서 매매 원인 무효소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4번에 대한 내용도 키 있어요.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생 등 부부 공동 재산을 재산 분할 이 글자 보자마자 이건 재산의 변화가 없는 거니까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되죠.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또 다시 5번에서 공동 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지분 변경 없이 되고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 분할 나왔죠? 분할 나왔으니까 이때는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조심하실 점으로서 분할 나왔는데 지분 변경이 있다 나오면요 이때는 지분 감소를 의미합니다. 지분 감소니까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가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문장으로 연결해 보니까 이는 지분 변경 없이 그랬죠. 그랬으니까 요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로 됩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옳은 것 찾기니까 2번 되겠죠. 32번 갑시다. 32번에서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내보죠. 익숙한 글자 양도 차익 틀린 것 이제 문제 키 잡았죠. 양도 차익 틀린 것 찾아라. 먼저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이론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은 실지거래가가 원칙이에요. 실지거래가가 원칙인데 어떤 사람은 나는 돈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법이 나오죠.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 하면 세무서장이 정합니다. 그때 추계결정 순서로서는
감, 환, 기 이렇게 외워뒀죠.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상가, 기준시가 이렇게 외워뒀는데 이 환상가액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오래전에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 환상가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양도가액하고 연결시켜보죠. 양도란 말은 최근래 판 거예요. 최근래 판 것을 예전가에다 대입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양도가액에서는 환상가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양도가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 추계결정 순서는 이렇게라도 외워뒀죠. 매일 감기 걸려서 양도한다.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매감기로 외워뒀어요. 그 내용 알면서 문제에 대입시켜 보니까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죠. 취득가액 적용할 때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적용되지 않는다? 뒤바뀌었네요. 그러면서 1번에 대한 이 틀린 것으로서 답되네요. 2번 봅시다.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매, 감, 환, 기. 매, 감, 환, 기. 순으로 한다. 맞네요. 그리고 매매 사례가액은 자, 여기서 뜻이죠. 뜻에 대한 내용들은 시험지에서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으니까 그 내용 외울 필요 없어요. 매매 사례가액 뜻이니까 아 맞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다시 4번에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으로 했을 때는 이때는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 고방 금액 이게 바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입니다. 이런 시간에 이렇게 했잖아요. 개가치 산정. 개가치 산정에 대한 내용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서 매매 사례가일 때 아니면 감정가일 때 아니면 기준시가일 때 적용되는 거다라는 것으로서 개가치 산정을 하겠죠. 그래도 시험장에서 일 때 고상함을 쓰는 것은요 잘 안 떠올라. 그런데 욕한 것들은 떠올라. 욕한 것이 바로 개가치 산정. 계산 공제는 기준시가에다가 3% 고반 금액이다라는 의미로서 맞는 문장 되겠죠. 4번에 대한 맞는 문장 되고요. 그리고 5번 갑시다. 양도와 취득 시 실지거래가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로 한다. 당연히 실지거래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실지거래가로 한다. 맞는 문장 되겠죠. 32번에 대한 내용은 답은 1번 될 것이고요. 3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내보죠. 앞에서 익숙한 글자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틀린 것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글자 보니까 장기 보유. 몇 년 보유했을 때 적용되겠다를 알려준 거예요. 보유는 3년이죠. 3년 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부동산 경기의 부양책이에요. 8월한 유도책이죠. 국내 부동산 경기의 부양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그리고 여기 하나 끼죠. 입주권이 낍니다. 왜 입주권이 끼겠는가? 이 입주권의 뜻에 대한 내용은 소유했던 종전주택. 주택은 건물이죠. 그래서 입주권이 끼어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 알면서 이제 내용 보죠. 1번 거주자가 등기된 영업용 건축물. 자, 건축물, 건물 들어갔죠? 10년 6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자, 10년 6개월이니까 3년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적용이 됩니다. 그때 공제율은 일반적 경우는 숫자 이상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2% 곱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10에다가 2%를 곱하니까 20%이다. 맞죠? 2번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의 보유 기간별 공제율 고만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고합니다. 만약에 양도 가액에 적용된다면 이때는 틀린 거죠. 그 내용 조심하세요. 양도 가액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3년 이상 보유한 3년 보유됐네요. 국내 소재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니까 부동산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국내 부동산 3년 보유됐으니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틀린 걸 찾아겠으니까 답은 3번. 4번에서 미등기는 법 어겼죠. 법 어긴 것까지는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써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그리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뭘 말하냐? 고가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은 가격이 높죠. 가격이 높으니까 물가 인상분도 높게 쓸 것이다. 해가지고 물가 인상분을 아주 높게 책정됩니다. 이때에 대해서는 보유 공제율에다가 거주 공제를 합쳐서 공제가 되는데 보유 공제율에 대해서 이상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4% 곱한다. 거주 공제율에 대해서도 이상 앞에 숫자에다가 4% 곱해서 합치면 됩니다. 이제 해보죠. 여기에서 보유가 4년이니까 4 곱하기 4% 하니까 이때는요. 4, 4, 16, 16%. 그리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앞에 숫자 2에다가 4를 곱하니까요. 2, 4, 8% 합치니까 24%다. 맞죠? 5번 내용 맞는 문장 됩니다. 그리고 34번 문제로서 보죠.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찾아보는데 신고납부가 되죠. 그리고 이 신고납부에 관한 내용의 문제로서 선다 1, 3, 4, 5에 대한 내용이 아주 극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극상에 관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관한 내용은 버리셔도 됩니다. 해설 안 할게요. 버리라고요. 그리고 35번 가죠. 35번에서 먼저 문제부터 읽어드릴게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 갑이 다음과 같은 단층의 겸용주택, 여기서 포인트는요. 겸용주택을 7억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건물과 토지 면적으로서 옳은 것,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을 골라라. 옳은 것으로 골라라. 이 내용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볼 때 겸용주택이에요. 겸용주택은 일반적 경우로서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 우리에게 혜택을 주면서 주거 부분이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봐져요. 이제 겸용주택 나왔으면 주거 부분이 크다 이렇게 나올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하나 반대적으로서 주거 외가 크거나 같았으면 원칙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이 내용 알면서 문제에서 자료 봅시다. 자료 보니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50,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 50 같죠? 같으니까 이때에 대해서 요 겸용주택은 주거 부분만 주택.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이었으니까 요 50평방미터에 대한 내용이 비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간다 했으니까 부수 토지를 한정없이 넓게 소유하시다가 주가 1주택이었으면 한정없이 넓게 소유된 부수 토지도 비과세 된다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한계를 정해주죠. 그 한계에 대한 이유로서 기준면적 내, 이 기준면적 내는 도시적 내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주상공 이렇게 외웠죠. 주상공 글자 3개니까 3배. 주상공 글자가 없으면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입니다. 그 내용 알면서 볼 때 여기에서 수도권 지역 밖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때는 주상공 글자 없죠. 몇 배? 5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5배에 대한 내용까지로 가니까 여기에서 바닥 면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50. 여기다가 5배, 5를 곱하니까 나온 건요, 250. 250에 대한 내용이 대지 면적으로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답은 50, 250 나온 게 답 되겠죠. 자, 대지 면적 250, 건물 면적 50 나온 거 3번이 답 되겠네요. 35번은 3번이 답으로 되고요. 이제 36번 문제 봅시다. 36번 문제로서 물음표 앞 보니까 익숙한 글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물건이 아닌 것 찾아낸 내용의 문제죠. 그리고 1번에서 토지 상환 채권, 만기 때 토지로 상환 받으니까 토지 취득 권리로서 부동산 취득 권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주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전세권, 부동산 권리로서 포함이 되고요. 4번에서 거기 쭉 가보니까 영업권 나왔네요. 여기서 기억하세요. 영업권과 이주권 나왔으면 이때는 형체 없는 권리로서 과세되지 않는데 형체를 만들어주면 기타 자산으로서 과세입니다. 형체 만든 건 간단해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 함께 넣으면요. 부동산이 형체가 있는 거니까 영업권도 더불어 형체가 만들어짐으로써 과세 대상물에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기억할 것, 영업권과 이주권 나올 때는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함께라는 단어가 없다면 형체 없는 권리로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 알면서 문제 보죠. 영업권 나오는데 함께 있어 없어요? 없네요. 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형체 없는 무채 자산권으로서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아닌 걸 고려하겠으니까 답은 4번. 그리고 임차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앞에가 등기된 글자가 꼭 있어야 한다겠죠. 그럼으로써 5번에 대한 내용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37번 봅시다. 자,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내보죠. 세율, 과세 표준, 세금은 재산세. 그럼 이 문제는 두 방향을 물어봤네요. 한 방향은 재산세, 과세 표준. 또 한 방향은 재산세, 세율로 되는데 먼저 이론적 내용 말씀드릴게요.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볼 때에 부동산 나왔으면 꼭 있어야 할 글자가 공정단어가 있어야 돼요. 공정단어 없으면 틀려요. 또 공정단어 있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토지 건물은 70%가 공정, 주택은 60%가 공정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리고 세율은 이제 군데군데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1번 봅시다. 선다 1번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은자 앞에 과세 표준. 이건 과세 표준 물어본 거죠. 그리고 주택이니까 부동산, 부동산이니까 어떤 글자 있어야 한다겠어요? 공정. 공정 글자 있네요. 그리고 숫자 60% 맞죠? 1번은 맞는 문장 되고 2번에서 법령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 표준이 자, 주택의 과세 표준이 과세 표준 상한액보다 커요. 크면 큰 차이나 부분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상한액으로 가는 거죠. 해당 주택의
과세 표준은 산액으로 한다라는 이유로서 2번 맞는 문장 되고요. 그리고 3번에서 동일 시군에 둘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납세 의무자별로 과세표준 하방 금액의 주택 세율 적용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인 걸 아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 내용은 물건별 과세입니다. 물건별 과세니까 이렇게 법이 나오죠.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납부 개시 5일 전이란 말은 시험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그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구분한 얘가 포인트예요. 구분이 뭘까요? 물건별.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다 하더라도 물건별이니까 주택마다 세액 산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장은 납세 의무자별 틀렸죠. 여기 나와야 돼. 주택별 나와야 맞아요. 그러므로써 여기에서 3번 틀렸죠. 틀린 거 했으니까 답은 3번. 4번은 아까 풀었던 내용의 문제하고 똑같은 유사한 문제네요. 재산세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아까 풀 때 가감 조정할 수 이 말 나왔으면 탄력세율을 하겠죠. 탄력세율의 범위는 표준세율의 50%. 하나 더 기억할까? 해당 연도만 적용. 여기서 표준세율의 50% 범위이니까 맞는 문장이죠. 5번 고급 주택의 경우 0.1%부터 0.4%까지 누진세율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주택 요 글자 안에는 들어있는 말이 부수토를 합쳤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합친 것은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재산세에서 주택 글자 나오면서 세율 물어본다면 누진세율 하시면 돼요. 고급 주택도 세율은 누진세율. 일반 주택도 주택 글자 있으니까 누진세율. 또 농가주택도 주택 글자 있으니까 누진세율.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주택이니까 세율은 누진세율이다. 맞죠? 37번 답은 3번 되겠네요. 38번 갑시다.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내보죠. 빼내보니까 나온 글자가 부가징수, 어느 세금, 재산세. 이래 문제 키 잡아냈죠. 재산세, 부가징수 틀린 것. 1번 토지의 부가세액이 20만 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징수한다. 라는 내용 틀렸네요. 토지에 대한 내용은 납부 기간은 세금액이 적든 크든 일정하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세금액이 적을 때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징수한다. 이 말이 나오려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 두 단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주택, 하나는 20만 원 이하. 이렇게 두 단어가 있었을 때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징수입니다. 1번이 틀렸네요. 답은 1번 되겠네요. 2번에서 맞춤표 앞 보니까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맞고요. 3번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서 발급한다. 여기도 맞네요. 그리고 4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납기와 같을 때는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기록된다. 라는 이유로서 4번도 맞고요. 5번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미만하면 앞에 숫자를 버리는 거니까 1999원부터 시작해서 아래된 숫자는 징수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 알면서 문장 보니까 여기는 2,000원이네요.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하죠. 징수한다. 라는 이유로서 5번도 맞습니다. 38번은 답 1번 될 거고요. 39번 갑시다. 39번에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내보죠. 빼내보니까 종합부동산세 아닌 것을 찾아라 내용의 문제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글자 보세요. 글자가 세자 앞에가 부동산,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되겠죠. 그것도 글자 앞에가 합자 나오죠. 합친 것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된다는 뜻이에요. 합치지 않고 따로따로 된 것들은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 알고 볼 때 재산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합산으로서 과세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분리과세, 요 글자에가 합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종무세 과세하지 않는다. 별도 합산, 합자 있죠. 종합 합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세된다. 그래서 기준금액을 정하는데 기준금액에 대한 내용은 80억입니다. 80억 초과되었다면 종무세 과세된다. 종합 합산, 합 있죠.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져요. 이때 가액은 공시가액으로서 5억 초과죠. 그리고 이 건축물은 상가 건물을 말합니다. 상가 건물은 그에 딸린 토지와 구분해서 과세져요. 그러면 이 건축물은 합자가 아니에요. 합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올 때 끝에서 건축물로 끝났어요. 건축물로 끝났다면 앞에서 어떤 글자가 적어지든 신경 쓰지 말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물 아니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에 대한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이 주택 단어 안에 들어있는 말은 부수 토지를 합쳤다 이 말이 들었다겠죠. 합자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 합 과세 대상에 들어가죠. 이때에 대한 내용의 금액에 대한 내용은 9억 초과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 내용 알면서 아닌 걸 찾아내 봅시다. 자, 먼저 건축법의 관계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허가받지 아니한 됩니다.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은 토지분 세를 과세할 때 이 건물이 없는 걸로 봐요. 이 건물이 없는 거 보니까 요 토지는요, 맨 땅으로서 나대집니다. 나대지는 종합합산이죠. 종합합산이니까 이때 가액에 대해서 10억이니까 5억 초과됐음으로써 종무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니은에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1차가 비과세였으면 2차도 비과세니까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죠. 디귿 건축물로 끝났죠. 그러니까 과세상물이 되지 않는다. 리을에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 목적 포인트 나왔나요? 소비 목적 이 소비가 자가 소비 자기 스스로 소비되는 농지는 작용되는 농지를 말합니다. 작용되는 농지니까 분리과세, 분리과세니까 합없죠.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 관계없다. 그럼 관계없는 걸 골라라 했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로서 답은 5번 되겠네요. 39번에 대한 내용의 답은 5번으로서 나오게 될 4번. 4번. 뭐야? 답 보니까 답에 대한 이유로서 아닌 것 하였으니까 니은, 디귿, 니을, 니은 5번. 5번 맞네요. 5번. 답은 5번. 이 되고요. 이 되고 그리고 다시 40번 갑시다. 40번에서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내보죠. 익숙한 글자 빼내보니까 납세 의무자, 세금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내용의 문제로서 기억.
6월 29일에 잔금 지급하고 등기한 경우 매수인. 자, 여기서 소유권 변동된 연도에 자산세 납세 의무자를 구하라면 기준일 6월 1일 앞에 잔금 지급 날짜가 있으면 매수인, 6월 1일 뒤에 잔금 지급 날짜가 있으면 매도인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6월 1일 뒤에 잔금 지급 날짜가 있으니까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 되겠죠. 다시 니은에서 신탁법 이렇게 나왔을 때 납세 의무자는 실소유자인 육타자로서 맞는 문장 되겠죠. 그리고 디귿에서 공무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자산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 문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납세 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입니다. 종중 틀렸죠. 또다시 니을에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한 것, 채비지 나왔죠. 이때에 대한 내용은 누구 거냐? 사업 시행자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정전 토지 소유자 틀렸죠. 그럼 여기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하였으니까 기업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디귿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니을로서 되겠죠. 기억, 디귿, 니을에 대한 이로서 답은 4번 되겠네요. 4번이 답 되겠네요. 40번의 답은 4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 4의 모의고사에 대한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해설하여 드렸습니다. 어때요? 점수 좀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오길 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